한 남자가 황급히 여자의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줍니다. 꼭 혼자 보셔야 합니다. 그곳은 모두가 웃고 떠드는 행복한 처신사 자리.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였고 남자는 그녀의 예비 신랑 사촌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칸 안. 쪽지를 펼쳐든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갑니다. 거기엔 그녀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이.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길래 이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려 했을까요? 한 남자의 용기와 한 여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한 집안을 구한 쪽지 한 장의 비밀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모든 것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서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한 남자친구와의 첫 인사.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크림색 원피스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했고 머리는 너무 화려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려뜨렸습니다. 엄마, 이 옷 괜찮아? 거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기쁨과 안도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온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히 서윤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세월 그늘 속에 살아온 이 가족 전체에게 찾아온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을. 서윤의 남자친구 민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의 집안 형편을 알면서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변함없이 대해주었습니다. 서윤에게는 그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그런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날. 믿었던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윤의 가족은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아픔.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일을 하시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서윤 역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 이제야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조금씩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첫인사를 잘 마치고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첫인사 장소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건물은 운치가 있었고 입구부터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부모님 아직 안 오셨어. 우리 먼저 들어가 있자. 민준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서윤은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둘은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며 민준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서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온화한 인상의 신사였고 예비 시어머니는 단정한 한복 차림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새아가 정말 예쁘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구나. 예비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어른을 만나다니. 이것이 진짜 가족이 되어간다는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재료로 만든 정갈한 요리들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서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서윤은 또박또박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서윤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착하고 성실하다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 부모님께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해주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서윤에게 따뜻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해도 되니 부담 갖지 말라는 것, 두 사람이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모든 말이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서윤 씨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예비 시아버지의 자연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잠깐 움찔했습니다. 언제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미리 이야기해 두었다는 것을 알기에 서윤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편찮으셔서 쉬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판단이나 무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셨구나.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 서윤 씨가 고생이 많았겠어요. 대견하네요, 정말. 그 말에 서윤은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온 것을 인정해주는 말. 그것이 서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서윤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서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셨고 서윤은 최대한 밝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어릴 적 이야기도 나왔고 앞으로 신혼집을 어디에 구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시부모님으로 모시게 되다니. 민준이 왜 그렇게 자상하고 바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정말 효도하며 살아야겠다고. 서윤 씨, 우리 며느리 삼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이런 따뜻한 가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아온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서윤을 보며 더욱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님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좋아. 두 사람 보기 참 좋네. 서윤 씨, 우리 집안 사람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지내요. 서윤은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서윤은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에 약간 숨이 찬 듯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반갑게 그를 맞았습니다. 어머, 재혁이 왔구나. 늦어서 죄송해요. 일 때문에 늦었지? 남자는 미안하다는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소개했습니다. 서윤 씨, 여기는 우리 조카 재혁이에요. 민준이 사촌 형이고. 재혁아, 여기가 민준이 예비 신부 서윤 씨야. 재혁이라는 남자가 서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고 이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혁입니다. 서윤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재혁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나? 아니면 그냥 비슷한 인상의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걸까? 재혁은 자리에 앉았지만 내내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젓가락을 놓칠 뻔하기도 했고 물잔을 들다가 손이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조카를 보며 물었습니다. 재혁아, 너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재혁의 대답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윤을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서윤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서윤이 대답하는 동안 재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서윤이 아버지가 예전에 작은 무역회사를 하셨다고 말할 때 재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역회사요? 어떤 종류의 무역이었나요?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에 서윤이 답하려는 순간 재혁이 급하게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재혁에게 쏠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재혁은 황급히 냅킨으로 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혁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오늘 좀 쉬는 게 어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잠깐 흘렀지만 다행히 예비 시아버지가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계속해서 재혁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혹시 내가 불편한 건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서윤 씨 부모님도 다음번에는 꼭 모시고 와야 해요. 양가 부모님끼리도 인사 나눠야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재혁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꾸만 자신을 보면서 무언가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재혁은 식사 내내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고개만 끄덕일 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면 더욱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 그죠, 재혁아?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재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할 때 재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먼저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 서윤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한 그리고 동시에 괴로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서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 나가고 난 후에도 서윤은 그 눈빛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민주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민준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긴장 많이 했나 봐. 괜찮아, 우리 부모님 다 좋아하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윤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낯익은 느낌. 도대체 어디서 본 사람일까? 첫 인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서윤과 민준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서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준은 그런 서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신이 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예물을 보러 갈지, 신혼집은 어디에 구할지. 서윤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재혁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 식은땀이 맺힌 이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던 그 눈빛.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차에 올라타면서 서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착각은 아닐까? 그냥 원래 긴장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운전을 하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첫 인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서윤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분명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예비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고 민준도 자상하고. 재혁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그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 불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혁이 보여준 그 괴로운 눈빛에는 서윤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재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낯익은 느낌. 분명 어디서 본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기억의 저편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베개를 껴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불안감도 사라지겠지. 그냥 괜한 걱정이었다고 웃으며 넘길 수 있겠지. 서윤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과일과 전통 한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고 민주는 옆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나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나와요.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한옥의 나무 기둥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잔잔한 국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그 사람이 서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러 가는 척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찰나 재혁의 손이 서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급작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재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서윤의 손에 작은 종이 뭉치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꼭 혼자 보셔야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혁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빠르고 은밀한 동작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안에 쥐어진 종이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재혁의 땀에 젖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종이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이 종이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 걸까? 왜 재혁은 저렇게까지 두려워하며 이것을 건넨 걸까? 화장실에 도착한 서윤은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잠그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서윤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두드리는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작게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재혁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였습니다. 글씨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서윤아, 나 박재혁. 기억하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첫 줄을 읽는 순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박재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같은 반에 박재혁이라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학생. 그래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윤은 다음 줄로 눈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분, 우리 고모님. 너희 아버지 회사 망하게 한 사람이야. 그때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 기억나지? 내가 중학교 때 너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난 거. 그게 다 우리 고모님 때문이야. 글자들이 서윤의 눈앞에서 일렁였습니다. 읽고 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아버지 회사. 부도. 사업 파트너. 그 단어들이 서윤의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소리치던 모습, 어머니가 방 안에서 숨죽여 울던 소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던 날,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 아버지가 믿었던 사업 파트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악수를 나누던 그 사람. 아버지는 그 사람을 형님처럼 믿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키워가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회사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거래처와 짜고 허위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엄청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건강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쪽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도 몇 년 전에야 알게 됐어. 고모님이 술 취해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냈는지. 그 돈으로 지금의 재산을 만들었다고. 서윤은 쪽지를 읽으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그 인자하고 따뜻했던 미소. 자신을 새아가라 부르며 손을 잡아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 그 모든 것의 뒤에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오늘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희 아버지 이름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 내가 그때 그 딸이 맞다는 걸. 나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너를 보니까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쪽지 위로 눈물 방울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절대 이 결혼하면 안 돼. 고모님은 지금도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똑똑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 밑에서 살면 너도 너희 가족도 또다시 상처받을 거야. 마지막 문장까지 읽고 나자 서윤은 더 이상 쪽지를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 첫인사, 따뜻해 보였던 예비 시어머니의 미소, 행복한 미래에 대한 모든 꿈, 그 모든 것이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 새아가 정말 예쁘네. 우리 며느리 삼게 되어서 기뻐요.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 자신이 파괴한 가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혹시 서윤의 성씨를 듣고 눈치챘을까? 아니면 정말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그녀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어서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가족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어머니의 눈물, 서윤의 어린 시절, 모든 것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서윤은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지금 서윤의 모든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행복의 절정에 있었던 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서윤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실 책상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던 모습, 어머니가 빚쟁이들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던 모습, 전학 간 학교에서 가난하다고 놀림받던 기억,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의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자신. 서유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게 믿을 수 있었을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유는 화장실 칸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이 걱정돼서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유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봐야 할까? 그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유는 바닥에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지금 서윤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새빨갛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이대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서유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5분 전의 서윤과 지금의 서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서윤은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뒤에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서윤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은 변함없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복도였지만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마치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 민준의 즐거운 웃음. 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서윤 씨 왔네. 괜찮아요? 오래 걸렸네. 예비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윤에게 그 미소는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낳고 키운 그 여자가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비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거대한 거짓이었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요리들. 아까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걸까?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자신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혹시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서윤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쳤다. 그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유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적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 정말 얼굴이 안 좋아요. 우리 오늘은 이만 일어날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남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서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눈을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첫 인사가 끝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푹 쉬고 몸조리 잘하세요.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 가면들 사이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마저 서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특히 우리 엄마가. 엄마. 그 단어가 서윤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 여자가 민준의 엄마라는 사실. 그리고 곧 자신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서윤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은 놀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혹감. 민준은 쪽지를 다 읽고 나서 서윤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읽은 그대로야. 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한 사람이야. 사업 파트너였는데 돈을 빼돌리고 사라진 사람. 기억나지 않아?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회사를 잃었는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일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어머니를 쉽게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재혁 오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히려 이런 걸 알리면 자기 가족한테 피해잖아.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서윤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잖아. 지금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서윤의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는 일?
서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버지 인생을 망친 게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이 상관없는 일이야? 민준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너희 가족이 힘들었던 거 알아. 하지만 그게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는 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부모님 세대의 일이고. 서윤은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년을 함께한 사람.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 서윤이 알던 민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냥 이 일은 묻고 가는 게 어떨까?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과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준은 진실보다 편안함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자신의 평화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확실해. 서윤이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재혁 오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설령 확실하지 않다고 해도 나는 확인해야 해.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민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민준에게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최소한 진실은 알 수 있잖아. 서윤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도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그냥 누군가가 쓴 쪽지 하나가 전부고. 민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며 건넨 쪽지가 거짓일 리 없다는 것을. 그의 떨리는 손, 식은땀, 괴로워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인할 거야. 너 어머니를 만나서 직접 물어볼 거야. 서윤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안 돼. 만약 오해라면 어떡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오해라면? 그럼 다행이지. 하지만 진실이라면? 그럼 나는 어떡하고?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민준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위기의 순간에 자신보다 어머니를 택할 사람이라는 것을. 나 먼저 갈게. 서윤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불렀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주머니 속 쪽지를 만졌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서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서윤은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집에 도착한 서유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윤의 발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반갑게 돌아보셨습니다. 왔니? 어떻게 됐어? 첫인사 잘 다녀왔어?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응, 잘. 끝났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서 일어나셨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하며 딸을 달랬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한참을 울고 난 후 서윤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쪽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쪽지를 다 읽은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빠.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고통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잊으려 애썼던 과거. 그것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이름을 정확히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고모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내일 확인해 볼게요. 민준이 어머니를 만나서 직접 물어볼게요. 서윤의 말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안 돼, 서윤아. 그냥 그만두자. 결혼 안 하면 되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한 과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확실히 해야 해요.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아버지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확인해보자. 내가 함께 갈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피해왔던 과거와 마주할 각오가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민준의 전화와 메시지가 계속 왔지만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준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민준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뭐라고 하려고.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 진실이 뭔지. 진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 어머니한테 상처를 주려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오해라면 사과할게. 하지만 사실이라면?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만나자.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빼고 엄마하고만. 그리고 서윤아, 제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자. 서윤은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함께 가겠다고 하셨지만 서윤이 먼저 혼자 가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일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서윤은 민준과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 서윤 씨 그새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많이 바빴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서윤의 진지한 말투에 예비 시어머니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초조하게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서윤이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쪽지를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서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읽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표정을 가다듬으며 쪽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누가 이런 걸 썼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성함이 김영수입니다. 20년 전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20년 전이면 너무 오래됐잖아요. 서윤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이름, 당시 사무실 위치, 거래했던 품목들. 서윤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정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기억나요. 그 한마디에 서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돼서 정리했죠. 잘 안 돼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라진 게 잘 안 돼서인가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인자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 같네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요. 회사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진정해. 하지만 서윤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복잡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고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내 돈을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 돈이요? 제 아버지 명의 회사 계좌에서 가져간 게요. 서윤의 추궁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온화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 일을 들춰내서 뭐 하겠다는 거죠? 그 말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새아가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인생을 망쳐놓고도 후회가 없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내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나도 같이 망했을 거예요. 그럼 같이 책임지셨어야죠.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서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하지만 서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의 재산을 만드셨죠? 제 아버지 인생을 빼앗아서 어머님 인생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다 지난 일을 가지고 내 아들 앞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그 말에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 20년이 넘은 일의 증거를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없겠죠. 2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이미 시효도 다 지났을 거예요. 그 말은 잔인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따라 일어서며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서윤은 홀로 카페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서윤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의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그렇게까지 괴로워하며 건넨 쪽지. 진실을 알려주려 했던 그의 용기. 하지만 그 진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윤만 더 상처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은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던 시도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우리 엄마를 버릴 수 없어. 우리 이만 정리하자. 짧은 문자였습니다. 3년의 관계를 끝내기에는 너무나 짧은 문자였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서윤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했지만 서윤은 괜찮다며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민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아. 민준의 사과.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고. 무엇을? 그 끔찍한 진실을 덮고 모른 척 하자는 건가? 민준아, 내 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 오히려 당당하더라. 그런 사람 밑에서 살라고.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서윤은 민망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를 변호하고 있는 민준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민준이.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남의 인생 망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서윤의 차가운 말에 민준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우리 미래를 생각해봐. 과거에 매달려서 뭐하게?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야. 그 과거가 내 현재고 내 정체성이야. 그걸 모른 척 하라는 건 나를 부정하라는 거잖아.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을 알겠어. 하지만 나도 힘들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그럼 선택해. 내 어머니를 택할 거야, 나를 택할 거야? 서윤의 질문에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선택했잖아. 어제 나를 두고 어머니를 따라 나간 순간. 서윤아. 됐어, 민준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혁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재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공원의 벤치에 서였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윤을 보자마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쪽지를 건네서 이렇게 됐잖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게 더 끔찍한 일이었을 거야. 재혁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더 있어. 서윤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모가 내 아버지 일을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 술만 마시면 그 얘기를 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얼마나 똑똑하게 처리했는지. 서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자랑스러워한다고? 남의 인생을 파괴한 것을?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재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가 내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 처진사 때도 내 성씨를 듣고 혹시나 했대. 근데 확신은 못했다나 뭐래나.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대.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했다는 것. 그것이 더 끔찍했습니다. 왜 알면서도? 글쎄, 아마도 재미있어서? 아니면 우월감? 잘 모르겠어. 하지만 고모는 그런 사람이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봐. 재혁의 말에는 깊은 환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재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알려준 거야? 가족인데. 재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 나는 고모가 하는 짓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 그 돈으로 잘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모습이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서윤은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덕분에 더 큰 불행을 피했어.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진작에 알려줬어야 했는데. 나도 겁쟁이였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고모님이랑 관계가 나빠질 텐데. 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나빠졌어. 고모가 내가 쪽지 건넨 거 알더라. 민준이가 말했나 봐. 지금 우리 집안이 난리야. 미안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후회 안 해. 재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유는 그런 재혁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그때 일에 대한 증거 같은 거 없어? 어디 기록이라도? 서윤의 물음에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찾아봤는데 없어. 다 없앴나 봐. 고모가 워낙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서윤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고모가 술 취했을 때 하는 말들을 녹음해 둔 게 있어. 예전에 혹시나 해서.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그때 일을 자랑하듯 떠드는 내용이야. 법적 증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재혁은 핸드폰을 꺼내 서윤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혁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사용해. 그리고 행복해. 내가 행복해야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날 저녁 서윤은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서윤의 아버지를 속였는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그 사람 얼굴 생각하면 지금도 웃겨. 날 믿었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봐. 순진하게. 녹음 파일 속 여자의 웃음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윤은 녹음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녹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시효가 지난 일.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모님께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들으시다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머니는 분노로 떨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진실을 알았으니 됐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포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걸 가지고 뭔가 해야 해. 최소한 사람들이라도 알아야 해. 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만하자. 이제 그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했습니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며칠 후 서윤은 용기를 내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습니다. 과거 사업 사기 사건에 대한 증언과 함께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관심을 보였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제발. 방송 나가면 안 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말할 거야. 그게 내 가족을 망치는 게 아니야. 내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드러나는 것뿐이야. 제발 서윤아.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야? 동생은? 나는? 민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아버지도 우리 가족도 무슨 죄가 있었어? 우리가 당한 고통은 어떻게 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방송 제작진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PD와 작가는 서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쓰기에는 녹음 상태가 좋지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방송하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PD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에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민준의 가족 측에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서윤의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측 변호사였습니다. 김서윤 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방송 제보를 철회하시길 권합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요? 법정에서 보시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고소라니, 변호사라니,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제보한 것, 그리고 고소 위협을 받은 것. 어머니는 크게 놀라며 서윤을 말렸습니다. 안 돼, 서윤아. 고소당하면 어떡해?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아빠.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아버지의 물음에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복수하고 싶어서?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그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당한 일이 억울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게 화가 나서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사실은 아빠가 그때 일을 다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서윤은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건 맞아.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도 맞고.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그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도 사실이야.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도 잘못이 있었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게 어쩌면 내가 더 힘들었던 이유일지도 모르겠어. 서윤은 아버지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다니. 아버지는 서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윤아, 아빠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 아니,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증오에서 벗어나고 싶어. 20년 넘게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산 게 너무 지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굳센 척 하시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지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서윤아, 내가 정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 아빠도 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빠는 이제 그만 놓고 싶어. 그 사람도 그 일도 모두 다. 아버지의 말씀에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셋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방송 제보를 취소할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아빠는 이제 그 일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내가 선택해, 서윤아. 서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놓으려고 하시는데 자신이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 걸까? 정의는 중요하지만 가족의 평화도 중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윤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취소했습니다. PD는 아쉬워하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존중합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홀가분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정의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것을 선택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방송 취소했다며? 고모 측에서 자랑하던데. 재혁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아빠가 이제 놓으시고 싶대.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재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니까. 하지만 아쉽다. 고모는 아무 벌도 안 받고 계속 저렇게 살 텐데. 알아. 나도 억울해. 하지만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 우리 가족의 평화. 재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좋은 선택을 한 거야. 나도 이제 고모랑 거리를 두기로 했어.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더라. 통화를 마친 서윤은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방송 제보 취소했어요. 서윤의 말에 어머니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놓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서윤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딸을 보낼 뻔해서 미안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오히려 더 큰 불행을 피한 거잖아요. 어머니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게 최고의 복수야. 아버지의 말씀에 서윤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한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송 취소했어. 너희 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기로 했어. 너도 잘 살아. 그리고 내 어머니께 전해줘. 용서는 못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겠다고.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도 잘 살게. 너도 꼭 행복해. 짧은 문자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세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내 결혼식을 못 봐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조건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널 사랑하고 존중해 줄 사람.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서두를 필요 없어. 서윤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 비싼 예물보다 이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서윤의 말에 부모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었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서윤과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앞으로 서윤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서윤은 진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서윤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동료들은 서윤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윤은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삶이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윤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석 달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윤의 밝은 목소리에 재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너는? 나도 잘 지내. 사실 연락한 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재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서윤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고모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서윤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응.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졌대. 병원에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나 봐. 나한테 전화해서 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내가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서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것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두려워진 것일까요? 고마워, 잘 결정해 주셨어. 그래, 다행이다. 사실 고모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진 않았거든. 그냥 불안해서 면죄부 받고 싶은 것 같더라. 재혁의 말에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어.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놓아준 거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대단하다 너. 나도 아직 고모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너도 이제 놓아. 미워하는 건 결국 자기만 힘들게 하더라고. 재혁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노력해볼게. 아, 그리고 민준이 얘기 들었어?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결혼한대. 다음 달에.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결혼한다니. 자신과 헤어진 지 겨우 3달 만에. 빠르네. 맞선으로 만난 사람이래. 집안도 좋고 조건도 좋은 사람이라고 고모가 자랑하더라. 서윤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었습니다. 민준과 헤어진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 됐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서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화 안 나?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지.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단단해졌어. 재혁의 말에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윤은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서윤은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서윤도 그들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재혁에게서 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오늘 통화하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 나는 내가 첫 인사 때 나타났을 때 정말 놀랐어.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때부터 며칠 밤을 고민했어.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족을 배신하는 건가 아니면 침묵하는 게 더 큰 죄인가? 결국 내 눈을 보고 결정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이더라.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차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물론 내 선택 때문에 내가 고통받은 것도 알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알려주길 잘했다고 생각해. 너는 더 큰 불행을 피했고 너희 가족도 치유의 시간을 가졌잖아. 나도 이제 양심의 가책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아. 고모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눈 감아줄 수는 없더라. 너를 보면서 배웠어. 진실과 정의가 때로는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걸. 서윤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모든 걸 겪고도 미움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도 너를 본받아서 살고 싶어. 항상 응원할게. 꼭 행복해. 서윤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혁이 없었다면 서윤은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서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마워. 용기 내준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치유될 수 있었어. 처음에는 너를 원망하기도 했어. 왜 평화로운 삶을 흔들었냐고.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는 걸.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가 그걸 막아준 거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옳은 일을 선택해줘서 고마워. 너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끔 연락하며 지내자. 메시지를 보내고 서윤은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즘 부모님은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습니다. 아빠, 엄마. 민준이 결혼한대요. 서윤의 말에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벌써? 네. 다행이에요.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서윤의 담담한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히려 잘 됐구나. 내가 그런 집안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널 사랑해줄 사람. 서윤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서윤은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특히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배님,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정중하면서도 솔직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서윤은 그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 신입사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거칠에 없는 진솔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그냥 취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아서요.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보람 있어서요. 서윤의 대답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선배님처럼. 그 순간 서윤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겨울이 깊어갈수록 서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서윤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부모님과 함께 조촐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서윤아,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아버지의 말씀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어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조건 좋은 집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윤의 말에 부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자랑스럽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이.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어머니도 서윤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서두르지 마. 천천히 내 길을 가.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서윤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그 손들은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엄마. 우리도 사랑한다, 서윤아.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새하얀 눈은 지난 시간의 흔적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조건과 체면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 받은 그 쪽지. 처음에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더 큰 불행에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줄이었습니다. 제역이 건넨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서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서윤은 새해를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르겠다고.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소소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젠가 서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으로 고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서유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서유는 자신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며 살 것입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새하얗게 덮으며 서윤의 마음도 그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분노도 원망도 모두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평화와 희망이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에 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윤은 이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진실과 사랑을 알게 된 지금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 받은 쪽지 한 장. 그것은 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불행을 막아주었고 진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이것이 서윤이 그 쪽지로부터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윤이 살아갈 인생의 나침반이 될 진리였습니다.